네, 다분량 분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별량 분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여러 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고려해서 효과를 파악하는 기법이다.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의미를 하면 여러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측정치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동시에 분석하는 통계 기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걸 구분하는 것 같아요. 자, 다분량 분석 기법은 여러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변수들 간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차원 축소, 세 번째는 케이스 차원 축소 측면에서 다별량 분석 기법을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변수들 간의 관계라는 거는 예를 들면 여기 인과관계라든지 우리 회귀 분석 봤죠? 자, 우리 상관관계라든지 평균간 분선 등의 차이를 탐색하는 방법이고, 구체적인 기법에는 다중회귀, 그리고 아직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로지스틱 레그레이션, 로지스틱 회귀 분석, 그리고 다별량 분산 분석. 분산 분석이라고 해서 저희가 F 검증하는 내용을 보셨었죠. 근데 거기에서도 여러 변수를 이용하는 분석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상관관계, 그리고 교차표 분석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차원 축소는 여러 변수들을 이해를 해가지고 그걸 대표하는 몇 개의 변수로 줄이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성분 분석이라든지 요인 분석 등이 있습니다. 자, 케이스 차원 축소는 여기 변수들이 가지는 값들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분류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군집 분석입니다. 그리고 판별 분석도 이제 차원 축소로도 쓰이는 영역들이 있기는 한데 그걸 좀 제쳐놓고 일반적인 분류 분석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도 여러 변수들을 이용을 하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다천초도법도 역시 케이스 기반의 차원 축소법으로 분류를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또 아주 무조건 나옵니다. 그죠? 상관관계 분석. 이제 상관관계 분석은 이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변수 간의 선형적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변수들 간의 선형성 강도에 따른 통계적 분석 기법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례를 봐보시면 어때요? 키가 큰 사람일수록 몸무게는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경향을 띠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의 상관관계를 우리는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즉, 두 변수 간에 어때요? 몸무게와 키 두 변수의 어떤 의미,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늘어나면 작아지는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분석 기법이 상관관계 분석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상관관계 분석의 가정사항도 이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제 다별량 분석 기법의 하나였기 때문에 최소 2별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 가능한 두 개의 변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근데 상관관계 분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상관계수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피어슨, 두 번째는 스피어만, 세 번째는 켄달, 이 세 가지를 이용하는데, 그냥 상관관계 분석하면 일반적으로 다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런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은 큰 특징이 뭐냐면 이 두 개의 변수가 둘 다 연속형 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변수는 뭐다? 정규 분포를 만족해야 되는지를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게 두 번째 가정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뭘 검증을 했나요? 선형적 관계를 검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두 변수 간의 선형적 관계를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때는 보통 우리가 시각화 방법인 3점도 스캐터 플롯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보면 이제 상관관계 분석에서 이제 양과 음의 관계인지 혹은 그 크기도 이제 알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봐보면은, 자, 두 변수 간의 직선 관계 3점도로 확인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고, 방향, 단조성이라고도 합니다. 양의 상관관계는 뭐예요? 변수값이 증가하면 다른 변수도 증가하는 특성. 음의 상관관계는 한 변수의 값이 증가하면 다른 변수는 감소하는 특성. 자, 0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우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면 양의 상관관계죠. 값이 1인 걸 알 수가 있고요. 맨 우측에 보시면 음의 상관관계, 증가하면 감소하는 관계가 있고, 중간에 보시면 0이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막 데이터가 흩어지듯이 막 분산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값이 0이라서 전혀 상관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고, 그 사이의 값으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이 0.7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양의 상관성이 있다, 음의 상관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럼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상관계수라는 놈을 이제 살펴볼 건데, 그 전에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이제 공분산이라는 개념이에요. 코어베리언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자, 공분산도 상관관계 분석처럼 어떤 두 변수 간의 패턴을 볼 수는 있어요. 자, 근데 뒤에 가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먼저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패턴을 본다라는 거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상관계수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변수 x, y가 서로 어떤 패턴을 보여주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서로 다른 변수들 사이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수치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두 변수는 동일하게 양적 변수에만 해당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키, 몸무게에 대해서도 이제 공분산 값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식이 봐보시면 전체 개수분의 각 변수의 편차의 곱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편차는 뭐였어요? 데이터에 여러 값이 존재한다고 했었을 때 그 여러 값의 평균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평균을 이쪽에 표현을 했고요. 자, 그리고 해당 값에서 평균을 뺀 값을 우리 편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값, 두 변수의 각각의 값 편차를 구해서 그 곱을 전체 데이터의 개수로 나누게 되면 이제 공분산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자, 공분산의 범위는 음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까지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아까 상관관계 분석을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크기를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라는 값은 크기를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패턴만을 본다라고 의미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분산 값이 0보다 크면 양의 상관관계구나, 0보다 작으면 음의 상관관계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이것도 중요해요. 지문을 많이 나와요. 자, 0인 경우는 서로 상관성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지 독립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공분산은 이런 절대적인 차이를 보기에는 어려운 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강도를 특정 기준 범위 내에서 나타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사용을 한다? 맞아요. 이 상관계수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관계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걸 보기 전에 상관계수는 상관관계 분석을 할 때 쓰는 통계량이야 라고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 같고, 자, 공분산을 표준화해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 정도나 방향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요. 키, 몸무게만 보더라도 단위가 틀리잖아요. 그럼 이걸 어떤 단위로 바꿔줘요? 네, 맞아요. 각각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단위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뭐와? 공분산과는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 상관계수를 이용하라는데 첫 번째가 피어슨이에요. 자, 요게 그냥 앞에 다른 거 안 달고 상관관계 분석한다고 하면 다 이제 피어슨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변수의 촉도가 뭐예요? 맞아요. 비율, 즉 연속형 변수인 등간 비율 촉도를 피어슨 상관계수는 사용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규성을 가정을 하고, 정규성을 가정을 한다는 의미는 모수적 방법입니다. 관계는 선형관계를 보실 수가 있고요. 개수의 값은 감마라는 값으로 표현이 되고 그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입니다. 자, 다음은 스피어난만하고 캔단 한 번에 볼 거예요. 지금 이 변수들이 뭐라고요? 예, 서열 변수예요. 서열 변수는 뭐라고 했어요? 네, 우리가 범주형 변수이고 순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뭐 등수 같은 것들, 등급. 자, 이런 것들이 어때요? 우리 범주형 변수 중에 서열 변수예요. 자, 키 몸무게도 이걸 서열화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키 데이터가 170, 175, 180인 3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키가 제일 커요? 1. 그리고 175가 2, 172, 3. 자, 요렇게 서열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요 서열화된 값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상관성을 분석을 하는 게 스피어만과 캔달 상관계수의 특성이다. 자, 서열 변수는 범주형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고 비모수적 방법입니다. 자, 단조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피어만은 단위를 P로라고 표현을 하고요. 캔달은 타우 개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범위는 동일하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으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상관계수 이것만 이제 잘 아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분석준 전문가에서는 지금 피어슨 상관계수만 잘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정의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근데 공분산을 표준화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자에는 공분산을 구하시면 되고요. 분모가 각 변수의 표준 편차의 곱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피어슨 상관계수는 x의 표준 편차 곱하기 y 변수의 표준 편차 분의 공분산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은 아주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영의 상관관계, 즉 0은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0 플러스 마이너스 0.7 이상이면 강한 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미만이면 약한 선형 관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문제 사례인데요. 자, 보시면은 지각횟수와 국어 성적에 따른 관계성을 이제 분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5명의 학생의 무작위로 표본으로 선정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한 식을 한번 보니까 여기 어때요? 지금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 지금 여기 밑에는 뭐였죠? 표준 편차였고 위에는 공분산이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1, 여기 지각의 평균은 3, 국어 성적의 평균은 6이에요. 그래서 1에서 3을 뺀 제곱값, 2에서 3을 뺀 제곱값, 3에서 3을 뺀 제곱값, 4에서 3을 뺀 제곱값, 5에서 3을 뺀 제곱값. 마찬가지로 국어 성적에 대한 거죠. 국어 성적의 평균은 6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 한 값을 다 곱해준 게 분모로 들어갔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똑같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위에 있는 공분산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1에서 3을, 요와 요거에 대한 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편차를 빼준다라고 했었잖아요. 편차라고 했잖아요, 요게. 그래서 1에서 평균값을 뺀 값에 8에서 평균값을 뺀 값을 곱해줘가지고 각각 더한 값을 분자로 잡았어요. 요게 공분산이라고 했죠. 요거는 지각. 각각의 표준 편차. 자, 그렇게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0.9. 자, 마이너스 0.9는 뭐예요? 음의 상관관계예요. 그래서 피어슨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우므로 지각계수와 국어 성적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시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맞죠? 지각계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국어 성적은 높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한 값이 진짜 유의미한지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유의성 검증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무 대립가설을 수립해가지고 이 마이너스 0.9라는 값이 진짜 유의미한 값인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때 기무가설은 상관계수가 0이다. 대립가설은 상관계수가 0이 아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0.9 값을 이용해서 통계량을 구하겠죠. 그죠? 통계량을 구해가지고 분포상에 양쪽 끝단 5%의 유의 수준을 두고 어디에요? 자, 여기 양쪽 여기 영역에 통계값이 있으면 뭘까요? 맞아요. 상관계수가 0이 아니다. 즉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표현이 될 거고, 아마 이 큰 값이기 때문에 이쪽에 값이 통계량이 존재를 할 겁니다. 자, 스피어만 상관계수입니다. 서열 변수 간의 관계를 측정한다라고 했고요. 그 두 데이터의 실제값 대신 순위로 변환을 해가지고 상관계수를 파악하는 방식이고 단조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캔달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앞에서 본 스피어만 상관계수하고 같아요. 그래서 단조성을 파악할 때 쓰는 거고요. 자, 이거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값이 존재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concurrent pair, discontinuous pair라는 걸 구하게 되는데, 같으면은 C고요. 즉 부합하는 쌍의수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합하지 않는 수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A 변수가 있고 B 변수가 있어. 그럼 얘는 이렇게 한 로들이 1, 2, 3 그리고 3, 2, 1이 있어요. 그럼 등수가 같죠? 요거는 뭐예요? 부합하는 쌍의수고요. 요거와 요거는 부합하지 않는 쌍의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걸 계산해 가지고 요 식에 넣어서 타우 상관계수를 구하게 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